제 강사 경력은 이렇고요. 일단 지금 대부분 이제 목동하고 대치동에서 제가 한 15년 이상 이제 강의를 했는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수학을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어떻게 그거를 유용하게 활용하는지, 아니면 정말 그 수학을 어려워하거나 못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어떻게 그거를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자,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시험을 못 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학을 어려워하는 이유도 있고, 근데 그게 왜 시험을 못 보는지, 왜 어려워하는지 한번 보시면, 일단 중등수학이라는 게 있어요. 중등수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중등수학과 고등수학을 두 개로 분류를 나누는데, 중등수학이라는 것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의 1학기, 2학기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을 토대로 해서 1학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연산 부분이라고 해서 이제 대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부분은 대부분 다 도형이 있어서 기하라고 표현하는데, 제 생각에는 2학기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림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림이 나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연산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그거를 기하로 보지 않고 1학기와 2학기를 합산한 그 다 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고등수학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의 과정 통틀어서 다 고등수학으로 다 넘어가는데, 고등수학 같은 경우는 중학교 과정에 대한 연산 부분과 기하 부분, 그러니까 대수라고 제가 표현했던 그 부분하고 해서 보시면 고등수학에서는 대부분 다 우리가 직접 문제를 읽고 그 문제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는 과정까지 다 나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등수학은 저는 이제 해석기하학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문제를 되게 많이 풀 텐데, 도형편에서 도형을 다 빼놓고 그 문제만 가지고 풀었을 때 아이들이 좀 체감 난이도는 좀 많이 좀 상승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하는데도, 문제를 푸는데도 그냥 문제만 뭐 그림이 나와 있다, 아니면 그냥 연산만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림에 있는 도형에 있는 그림을 빼놓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더 하는 게 더 고등수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문제 해결력이라는 부분인데, 문제 해결력이라는 것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개념을 찾는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이들이 이제 대부분 다 어렸을 때부터 다 책을 읽긴 하는데, 지금 아이들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고하는 연습이 좀 부족해서 좀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늦어서 좀 문제가 좀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숙달이 됐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개념 정리를 요구하는 개념을 연결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일단 중요한 것은 공식만 암기하지 말고 이 문제가 왜 성립하는지. 그래서 중등과 고등의 전체 공식만 다 외우기에는 아이들이 너무 버거우니까 이 문제에서는 어떤 공식을 대입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성립을 하는지 좀 파악하는 연습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고와 고민인데요. 아이들이 대부분 딱 문제를 보자마자 저는 이거 몰라요 라고 이제 표현하는 분이 되게 많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메타인지라고 해서 대부분 뭐 대한민국의 수도가 어디냐 그러면 서울이라는 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캐나다의 수도가 어디냐 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다 밴쿠버 아니면 토론토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캐나다의 수도는 밴쿠버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오타와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이거 문제 딱 접했을 때 어디지?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메타인지라고 얘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었으면 문제를 풀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푸냐면, 오답노트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오답노트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대해서 프리노트를 작성을 해서 직접 문제를 풀어가면서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아이들이 대부분 다 책에다가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지금 현재 지도하는 아이들도 책에다 문제 푸는 아이들이 있고 오답노트를 사용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점차적으로 이제 습관이 그렇게 돼서 그런 거지, 점차 이제 모든 문제들은 이제 문제풀이 노트와 오답노트를 활용해서 문제 풀 예정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오답노트 활용하는 거 굉장히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먼저 활용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 문제 해결력과 개념 연결, 그 다음에 사고하는 연습,
그 다음에 이제 오답 노트 충분히 활용하는 거. 자,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제 노트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아이가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데, 글씨는 실제로 이렇게 쓰긴 해요. 근데 이제, 그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좀, 사진 좀 찍을게라고 하니까 약간 자대고 그리는 약간 좀 MSG를 뿌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다 제가 이제 4분의 노트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아이들마다 새로운 아이들이 이제 모르니까 그냥 주쳐 있는 거 노트를 사용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4분의 노트를 사용을 해서 충분히 활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이제 그 아이들이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보면은 이제 시험을 1월 16일 날 이제 처음에 이제 학원에 등록을 해서 이제 얼마 안 돼서 이제 1월 16일 날 시험 본 과정이 53점이 나온 거고요. 그 아이가 공통 수학을 또 다시 이제 저랑 한 달간 공부해서 나온 이제 성적이 2월 16일 날 이제 얼마 안 됐죠. 한 지난주 같은데, 네, 이렇게 해서 시험 보고 평가를 사실은 올린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제 보는 것은 뭐냐면 계산력하고 추론력하고 문제기력, 이해력 이렇게 네 가지를 봐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보면서 아이들이 실제로 이제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하는지, 그 다음에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이걸 이제 주기적으로 부모님께 이제 성적표가 이제 전달해서 사실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시험도 이렇게 보면은 과정이 계속 이제 여기서 이제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가 이제 어떻게 시험을 보고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그 다음에 점수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성적순대로 이렇게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항상 임팩트 있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특징을 세 가지로 사실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는 개념에 입각한 문제풀이, 그 다음에 논리적 서술 시간 확대. 자, 이거는 이따가 오답 노트하고 되게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형별 문제나 그 다음에 심화 문제 반복,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문제는 풀이 노트를 사용하고 틀린 문제는 반드시 오답 노트 작성해서 왜 이렇게 틀렸는지, 그 다음에 틀린 문제에 대해서 오답을 어떻게 하는지, 자, 충분히 활용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다 고등수학 대비, 그 다음에 고등수학에서도 고등수학에 대한 내신 대비나 아니면 모의고사 대비에 충분히 활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것도 대부분 다 천차만별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고 이 문제가 어떻게 생성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만든 사람이 어떤 방법을 요구하는 건지, 자, 이렇게 해서 본다고 보시면 돼요. 자, 앞으로 이제 수학 방안인데요. 자, 이제 개념을 정리한 다음에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형별 문제 풀이고, 그 다음에 심화 문제 풀이인데, 자,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이제 사실에 입각해서 그 다음에 문제 푼다고 보시면 되고, 하나의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쌍둥이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되게 유사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풀이까지 다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지금도 현재 저한테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수업이 끝나고 그 다음에 집에 갔을 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숙제는 대부분 제가 마무리를 여기서 해서 보내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조금 남았다 하면 분명히 집에서 공부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집에 가서 아이가 이제 문제 풀다가 모르는 문제는 저한테 문자가 날라와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걸 확인하면 문제를 풀어서 캡처해서 아이들한테 보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까지 공부할 수 있는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그렇게 이제 소통이 잘 되고 또 좀 학부모님들까지 소통이 좀 잘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하고 충분히 이제 왜 이게 수학을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까지 설명해 줬을 때 아이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게 좀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보셨듯이 시험은 제가 이제 물론 중간고사 대비는 당연히 하겠지만 시험은 이제 뭐 주간 테스트나 그 다음에 아니면 뭐 단원별 테스트, 그 다음에 월말 테스트 이렇게 나눠서 이제 사실은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성적 순대로 아이들한테 이제 그 성적표를 나눠준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과 이제 함께 이제 고민해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자, 이제 수학 학습 커리큘럼인데요. 그러면 이제, 중등부 과정에서는 제가 이제, 이거 이제 그냥 작성해 놓은 건데, 아이들이 대부분 다 다르기 때문에, 자, 요렇게 이제 학습 커리큘럼을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저희 아이들은 뭐 블랙라벨이나 고쟁이나 실력 또는 기본 정석. 자, 이렇게 이제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중등부는 이렇고요. 고등부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진도 규제로서 대부분 다 이제 이때는 다 이제 내신 대비가 바로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내신 대비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